안녕하세요. 5분 시사의 자담세무에게 왁바입니다. 오늘은 중앙시사 매거진 포비스의 오피스텔의 두 얼굴이라는 그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택 취득세를 따질 때 분양권과 입주권, 오피스텔까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특히 그간 주택수를 계산을 할 때 빠졌던 주거용 오피스텔이 당해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서 취득세 셈법이 달라지게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이다. 영어권 독자가 오피스텔이란 그 용어를 차용했을 때 이런 설명이 붙는다. 상업용과 주거용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빌딩, 이게 오피스텔이라고 사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선 오피스텔을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문제는 주택 관련한 세금이 붙느냐 안 붙느냐가 문제인데, 이제는 정부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면서 취득세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P씨는 퇴직 후 임대 수입을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투자하려고 한다. P씨는 가장 먼저 세금부터 따져봐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를 잘못 판단을 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임대 수익은 고사하고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미 취득할 때 오피스텔이라는 그 이유로 주택보다 무려 취득세 2배 정도 많은 취득세를 물었는데, 만일 다른 주택으로 인정돼 중과가 된다면 내야 하는 세금은 훨씬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취득세를 포함한 부동산세법을 이제 대폭 손보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어떻게 세금이 붙는지 묻는 전화가 이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율은 몇 프로인가? 8월 10일, 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주택 취득세율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여파가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미칠 것이라 생각한 사람이 많다. 다행히 오피스텔 취득세율에는 변동이 없다. 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에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구분이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상의 그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인 4.6%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기억하자.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 사무용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건물 매입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람은 10년 이내 만약 주택임대사업자로 정한 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일반 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만일 환급을 받았다지만 추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면세사업자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즉 면세 전용이 됐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더라면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가입니다.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주민등록 전출입 기록 그리고 공과금 영수증 등 각종 자료를 활용해 주거용인지 확인을 하고 만일 주거용으로 판단이 된다면 주택재산세 그리고 주택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재산세 부과 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주택수에 당연히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가령 주거용 오피스텔 두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인 그 서울이 아파트를 한 채 구매하려고 한다면 취득세율은 조정 대상 지역 내 3주택 취득으로 간주되어 13.4%, 12%죠. 12%에 1.4%, 즉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3.4%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된다. 즉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을 할 때 취득세 중과세율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이 법 시행 이후인 8월 10일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2020년 8월 10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라든가 혹은 2020년 8월 10일 이전에 계약 및 계약금 지급을 완료한 오피스텔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입니다. 주택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은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주택 취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하기 이전까지는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를 판단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 다른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매도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용 판단입니다. 실거주 주택 한 채를 매도하면서 1주택자로 비과세 신고를 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흔히
본인 소유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하고 당해 세율도 추가되어 생각지도 못한 세금이 부담이 이제 클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매도와 관련해서는 당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반 주택을 매도할 때는 주택수에 영향을 주며 주거용 오피스텔 자체를 매도할 때도 주택과 동일하게 중과세를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일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매도 순서를 적절히 조율해서 절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시세 차익이 주택이 시세 차익보다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더라도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과 관련된 세금의 무게가 커지다 보니 주거용 오피스텔에 투자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그 특별법 개정으로 단기 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이 현재 불가능하게 됐잖아요.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건 가능합니다. 세제 혜택도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하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의무 임대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2년 늘어났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 또한 신중히 고민해 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는 이제 계륵입니다. 오피스텔 저는 이제 오피스텔 계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오피스텔을 이제 구매해가지고 이제 보유하시는 부분들의 그 의사 결정에 왜 오피스텔을 이제 취득을 했습니까? 라고 제가 문의를 하면은 그분들은 월세가 이제 그 임대 수익이죠. 임대 수입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노년에 내가 용돈이나 생활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피스텔을 투자를 했을 때 오피스텔 그 매각으로 인해서 그 매매 차익은 많이 볼 수가 없지만 그래도 매달 최근 정기예금 이자 이상의 그 임대 수입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 대상으로도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피스텔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 종종 있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얼굴을 제가 어떻게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 오피스텔을 계륵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비록 지금 현재 그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그 이제 지금 법이 많이 개정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당해 오피스텔을 취득을 할 때는 지금 상업용으로 봐가지고 4.6%의 취득록세가 적용이 되잖아요. 하지만 취득하고 나서 보유 중에 만약 당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을 한다라 그러면 그때는 그분이 이제 다른 주택을 보유한다 그러면 이제 그 주택을 매도했을 때 이 오피스텔로 인해서 주택 수가 이제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중과세율이 굉장히 초살인적으로 적용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을 이제 보유함으로 인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양날의 그 칼입니다. 그래가지고 한쪽으로는 임대 수익이 발생을 해서 이제 좋은데요. 한쪽으로는 다른 주택,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내 이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라 그러면 혹은 조정 대상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다른 주택을 이제 보유하고 있으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주택을 팔았을 때 과연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지 저는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피스텔을 이제 투자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사를 한 번 더 주의 깊게 보시고 전문가를 한번 찾아가서 반드시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의사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상해서 오브시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담세움에게 왕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